집 문제로 결혼하고 난 후 1년 정도 시댁에 합가해서 살기로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저는 전업이 아닙니다. 그래도 집에서 아침 저녁을 꼭 먹었었죠. 어이가 없는 건 항상 밥을 다 차리고 나면 저는 요리 후 나온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밥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신세대 시어머니라 칭하며 가족들이 먹은 밥그릇, 국그릇, 수저, 컵, 접시 등은 본인이 설거지를 할 거라는 개논리를 펼치는 통에 순간순간 빡침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무튼 냄비, 후라이팬과 조리도구 등 설거지거리가 은근히 많아 최대한 빨리 한 날도 반 이상은 다 먹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밥을 빨리 먹는 편이라 거의 다 먹을 때도 많았고요. 남편이라는 놈은 초반에는 괜히 민망한지 밥 먹고 하지 왜? 하고 짓거리더니 시간이 좀 지나고부터는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이 또한 날이 갈수록 빡쳤지만 참았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계란찜 긁어먹고 남은 국물 그릇에 밥을 퍼주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울어버리니 그날은 당황하며 당신은 이렇게 먹는 게 가장 맛있어서 그랬다는 개소리를 했습니다. 변명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뭘 이런 것 가지고 울어. 미안해.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남편한테 말해도 조금만 참아. 앞으로 1년 안에 분가하니 우리 분란 만들지 말자. 하는 소리들만 늘어놓으며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결론은 지도 지 엄마가 심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참으라고 한 거였어요. 저요. 당연히 설득당한 게 아니라 참았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폭발해버려 어머님 저러시는 거 이제는 못 참고 산다. 어머님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아이는 갖지 않을 거다. 이런 집, 이런 할머니, 이런 아빠 밑에서 내 자식을 키우고 싶지 않다. 허구한 날 아이 타령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퍼부어버렸습니다. 직접 해결점을 찾아서 해결하라고요. 그 이후부터 매일매일 남편이 보는 앞에서 피임약을 먹었지만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엄마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남자인데 제가 논리 있게 말하며 행동하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요? 이후 남편에게 앞으로 너무 힘들 때만 말하겠다. 대신 2번까지만 말할 거다. 딱 2번까지가 내 인내심의 한계다. 그 이후에는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거니 언제까지나 방관하고 있지 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알았어. 하며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번째를 합가 4개월 만에 말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3번째 폭발하는 날이 또 찾아왔습니다. 대략 6개월쯤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제가 3번만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모욕당한 느낌에 참을 수 없을 만큼 빡쳤을 때를 카운트한 거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미역국을 안 좋아합니다. 시어머니가 제 생일이라고 명분상 미역을 사오셨는데 끓이지를 않더라고요. 해서 제 생일에 소고기 미역국을 제 손으로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나니 또 소고기는 없고 고기 냄새만 나는 미역국만 남아있더군요. 그걸 시어머니와 같이 앉아서 먹는데 해놓은 잡채는 버섯, 당근, 시금치만 남아있고 불고기엔 파와 양파만 남아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빡치는데 제 밥을 불고기 다 먹고 남은 국물에 당신 침 묻은 숟가락으로 쓱쓱 비벼서 먹으라며 제 앞에 끌어다 놓는 겁니다. 나름 생일이라고 챙겨준다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빡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뒤집어 엎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저녁에 외식하기로 했고 친정 부모님이 대접하신다 해서 식당을 예약해 놓은 상태라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워낙 친정과 시댁이 가깝거든요. 그리고 장차 들어갈 신혼집도 가까웠습니다.
아무튼 그날 저녁 양가 부모님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다 터뜨려버렸습니다. 분명 얘기가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소식이 없네요. 이 말을 꼭 빼먹지 않고 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직 소식 없지 하고 말씀하시기에 전부 말해버렸습니다. 사실 저희 피임해요. 이 말로 시작을 트자마자 다들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뒷목을 잡으셨고 남편은 옆에서 저를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할 말을 다 해버렸네요. 그간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건 예의도 도리도 아닌 것 같아 남편을 통해서 매번 말했어요. 근데 나아지는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다른 건 몰라도 음식으로 저한테 박대를 많이 하셨잖아요. 어머님은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나 아버님께는 먹다 남긴 반찬 국물에 밥을 담아주진 않잖아요. 삼계탕 끓이면 항상 저는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고 제육볶음 하나를 해도 양념에 밥 비벼 먹었어요. 외식이라도 하면 저는 고기만 굽다가 나중에 된장찌개에 밥 먹었고요. 하다못해 뷔페를 가도 어머니가 드시지도 않는 샐러드를 가득 담아오셔서는 한두 입 먹고 아깝다며 저한테 먹으라고 주셨잖아요. 결혼하고 6개월 동안 5kg가 빠졌어요. 물론 이게 100% 어머님 잘못이라고는 할 순 없겠죠. 이건 남편 잘못이 더 크겠죠. 그동안 여러 번 말해왔고 또 매일 봐왔으면서 반감만 했으니까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식들이 크는 게 두려워서 남편한테 말하고 피임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더 말하려고 했었지만 친정아빠가 많이 속상하셨는지 미친 집구석이라고 뒤집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니 너는 하고 말하는 순간 누구한테 너라고 하냐? 여기서 누가 너냐? 하고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요. 원래 참견도 관심도 없으셨지만 부끄러운 건 아는지 고개만 푹 숙이고 한숨을 쉬며 술을 들이키고 계시더군요. 엄마는 멍하니 계시다가 아빠가 소리 지르는 걸 듣고 놀라서 정신을 차리시고 조금 말리는 듯 하다가 말없이 우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저런 사람들하고 살 필요 없다며 당장 이혼하라고 노발대발 난리가 났었고요. 저희 아빠가 지금은 사정상 집에 계시지만 해병대에서 근무하신 분이라 성격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에게 집사람이 자네한테 얼마나 잘하고 아꼈는데 내 딸한테 이러냐. 나는 내 딸 그 집에 못 보내니 이혼을 하던지 짐 싸들고 우리 집에 들어오던지 해라. 하고 말씀하셨고요. 정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싶을 정도였네요. 아무튼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들어갔고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남편도 친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 정도를 친정에서 살다가 신혼집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남편은 친정에 살면서 설거지와 빨래를 하며 개고생을 하더니 분가할 때 저한테 미안했다 하더라고요. 같이 맥주 한잔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찔끔 흘리더니 미안하답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지금은 집안일의 80%는 남편이 다 하고 있어요. 제가 한다고 해도 본인이 해야 직성이 풀린다네요. 그 뒤로 시댁에선 저희 집이 무서워서 연락도 잘 못하고 있고 지금 돌을 앞둔 아들내미가 하나 있는데 딱 2번 보여줬습니다. 아주 가끔씩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뭐하니? 별일 없니?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애기는 어떠니? 하면서 눈치를 보시고요. 친정 아빠는 아직도 제가 시댁과 얼굴을 안 보는 줄 아십니다. 명절에도 일체 가지 말고 그 집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말하라고 하세요. 썩을 집안이라고 2년도 더 된 일이지만 아직도 부들부들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들 너무 참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속병 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진작에 터뜨릴 걸 하고 후회도 많이 했고요. 터뜨릴 땐 터뜨리고 사세요. 제발 우리도 소중한 부모님, 딸, 자식들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안 변하는 남편들도 있는데 시댁을 더 이상 안 보고 살고 있고 남편도 잘한다면 됐네요. 댓글에 이혼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왜 이혼 못 시켜서 안 달들인지. 저 상태 그대로 뻔뻔할 경우에는 더 못 사는 게 맞지만 친정살이에서 남편이 배우고 잘하면 된 겁니다. 쓰니 그동안 힘들었겠어요. 이제라도 남편이 쓰니 편으로 돌아서서 가족을 지키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신혼처럼 알콩달콩 사세요. 두 번째. 그래도 남편분이 맥주 한잔 하면서 눈물을 보였으니 그나마 시댁 얼굴 조금만 보고 사는 거죠. 남편이 와이프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그래도 뒤늦게라도 깨닫고 독립한 집에서 가사 분담하며 산다니 오랜만에 훈훈합니다. 생일날 지옥 탈출을 하셨네요. 앞으로 이렇게 남편이랑 아기랑 알콩달콩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 시험이 진짜 심했네요. 먹을 때 같이 먹고 나중에 설거지 하는 거지 무슨 설거지를 먼저 하래요. 혹시 남자랑 겸상도 못하게 하나요? 그리고 집 앞을 그렇게 좁아요. 분명 네가 시어미를 무시하냐 개지랄을 했을걸요. 그나마 남편이 지금은 정신을 차려서 천만다행입니다. 네 번째. 정말 멋지네요. 저도 이제는 시댁을 안 보고 살려고요. 님 말씀처럼 저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인데 왜 시댁에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명절 총 6번 중에 친정에는 딱 1번 갔었네요. 신우들 온다고 못 가게 하더라고요. 친정 엄마는 결혼 후 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제가 바보라서 이제껏 그러고 살았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